근데 의원총회 사실 비공개 의원총회였어 가지고 예. 지금 막 나오시는 분들 근데 다 구전으로만 지금 전해지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조강한 그 쪽에서는 언론 플레이를 대단하게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그 SNS 메시지도 봤거든요. 예. 근데 두 분 다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좀 달라요. 다르죠. 네, 의원님이 보시기에 그냥 그 정황을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래,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냥 네. 팩트를 말하면, 네. 그 저는 뭐 거짓말을 하고 싶은 생각 전혀 없습니다. 아, 네. 팩트를 말하면, 일단 이런 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이제 원외당협 위원장 그 두 분께서 이제 원외 최고위원이시잖아요. 네. 최고위원께서 의총에 들어오는 일이 사실 지극히 이례적인 건 맞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제가 의정생활하는 중에는 거의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주변에 있는 의원들이 같이 좀 왜 들어오지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의제기를 한 거죠. 왜 의총장에 의원 아닌 분이 들어와서 이렇게 함께 하느냐. 그 취지는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의총을 하면 보좌관이든 기자들이든 다 또 내보내는 정도로 이렇게 나은 의원들 간의 그 어떤 대화를 많이 좀 이렇게 밖에 안 나가게 보완을 철저히 하려는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이 잘 없다 보니까 된 것이고, 그런데 이제 원내대표께서 원내 지도부가 우리가 불렀다, 초대했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건 이제 원내대표의 권한이다 하길래 우리 이제 물러섰죠. 근데 그 과정에서 이런 건 있었어요. 아마 조광한 최고위원이 듣기에는, 저도 이제 좀 차분하게 좀 복기를 해보면 조광한 최고위원이 생각하시기에는 그렇게 따지는 자체가 일단 기분이 안 좋을 수 있잖아요. 네. 사람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우리 의원들이 그분은 요청을 받고 왔을 것인데 우리가 그런 일 제기를 한 자체가 기분이 좋을 리는 없잖아요. 거기서부터 출발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아무리 발언 좀 이의제기를 하더라도 그러면 먼저 원내 지도부에서 이런 분들이 참석한다는 걸 좀 알려줬으면 좋았을 건데 네. 그럼 이런 일이 없었겠죠. 그렇죠. 근데 그분들이 볼 때는 아니 우리는 요청받고 왔는데 왜 저 의원들이 저렇게 우리한테 좀 막 왜 참석했냐는 식으로 따지지? 기분이 좋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감정의 대립이 처음에 되면서 어쩔 수 없이 감정이 좀 불편해지는 상황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네. 사람이 또 감정의 부분이 없을 수는 없잖아요. 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발언이 좀 서로 좀 격해지는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제가 하는 말이 제가 또 목소리가 좀 큰 편이잖아요. 네. 좀 더 잘 들리면서 그게 또 거슬렸겠죠.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조광한 최고위원께서 마음이 좀 불편하셨겠지만 제 옆을 지나가면서 이제 그렇게 그런 좀 해서는 안 되는 표현을 한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말은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습니다. 네. 표현을 하면서 진짜 한 1-20초 정도의 충돌이었어요. 네. 그리고 밖에 나가서 제가 좀 항의하고 한 거. 네. 그걸로 그냥 끝이죠. 근데 이게 너무 크게 이제 이게 된 거죠. 왜냐하면 지금 정치 상황이 우리 시장님도 지금 다 듣고 계시지만 우리가 지금 극단적으로 당이 좀 분열돼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 극단적으로 분열돼 있고 한동훈 전 대표 제명이 이루어진 데 있어서의 그 조광한 최고위원이 한동훈 전 대표 제명에 적극 찬성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우리가 한 번도 일면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그렇게 감정이나 여러 가지 상황이 좀 불편하고 이런 상황으로 맞닥뜨려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모이면서 그런 좀 좋지 않은 장면이 연출되었다. 굉장히 그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와중에도 또 조광한 최고께서도 또 이런 그 심경에 이런 그 약간 아픔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 주시는데, 아니 근데 결론적으로 이제 나가가지고 막 엄청 능청스러운 표현을 막 쓰더라고요. 막 그런 표정을 지으면서 기억에 의존해서 말씀드려보자면 하면서 그러셨죠. 본인의 표현은 거의 다 삭제를 하고 정성 의원이 이런 투의 말로 나에게 이런 모욕을 줬다 뭐 이런 표현을 좀 줬는데, 시장님 보시기에는 어떤 것 같아요? 제가 좀 가장 의아스러웠던 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송원석 원내대표가 그분들을 참석시키기 전에 양해를 구했어야죠. 그게 없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의원들이 왜 의원 아닌 분들이 오느냐 해가지고 그런가요? 하면 근데 제가 볼 때는 각본에 있었던 것 같아요. 참석시켜서 저는 당사자는 아니고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이런 말 하는 게 옳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정성욱 의원님이 말린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쉽게 말해서 자기들 하고 싶은 얘기를 요만한 격발시켰을 수도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좀 한번 웃기다는 얘기밖에 안 들고요. 지금 저는 결론적으로 말해서 이런 내부적인 다툼이나 해프닝보다는 정말 심각한 거는
장동혁 체제하고 국민의힘은 망했다. 이미 예. 망해야 된다가 아니라 망했다. 망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기 전에 누구한테 들은 얘기가 있는데 네. 우리 불교 설화에 보면 안수정등이란 말 있잖아요. 네. 언덕 안자에다가 나무 숫자에 좀 잘난치 하는 것 같지만은 네. 우물정자에 등나무 등자. 네.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똥볼을 차서 우물에 빠진 거예요. 빠졌는데 다행히 칡나무 줄기를 잡은 거예요. 지금 하나. 그게 이제 억지로 표현하자면 당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칡나무 줄기를 잡았는데 위에 칡나무 줄기를 쥐들이 갉아먹고 있고 네. 밑에는 독사들이 쳐다보고 있는데 꿀이 떨어지고 꿀이 네. 한두 방울 빨고 있는 게 지금 장동혁 체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동훈 전 대표와 장동혁 현 대표의 어떤 당권 싸움이 아니라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치졸한 노름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필패다. 그리고 지역구 부산이시지만은 글쎄 부산도 만만치가 않고 제가 볼 때는 서울, 부산 다 힘들고 심지어 대구도 힘들다는 소문이 있는데 네. 그러면 경북 하나만 지방자치 단체장이 되면은 이건 정당이 아니라 영남 자민련만 또 못한 거죠. 우리 옛날 영남 자민련이란 말 썼지 않습니까? 지금 3선, 4선, 5원 공천 곧 이걸 당선 네. 이런 정치를 해온 게 국힘이었어요. 사실 국힘이 국민들에게 네. 신선하다 했을 때가 차떼기 정당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천막당선 나왔을 때 그때 이후로는 뭘 보여주지는 못했잖아요. 후보도 못 내는 정당 아니었어요. 사실은 윤석열 전 대통령 아니었으면 그때 과연 정권을 바뀌었겠어요. 근데 결국은 윤 대통령이 다 말아먹은 거죠. 지금 사실은. 근데 당도 저 모양이 돼 있고 요즘은 또 뭐 네. 전두환 노태우 뭐 대통령 사진까지 붙인다니까 네. 속된 말로 네. 갈 데 없이 망했다. 이 말밖에 사면초가다. 예. 사면 초과 정도가 아니라 이미 그걸 이미 사면 넘어섰네. 초과는 아직 항복은 안 한 거예요. 소리만 들리는 거지 항우가. 근데 이거는 지금 망했고 네. 사는 길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는 길이 또 있네요. 살 수 있는 길. 살 수 있는 길이 있네요. 예. 이건 또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시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약간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보험 사기 같은 느낌. 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약간 이게 뭔가 짜여진 각본처럼 일단 저 앉아 있는 것도 배석해 있는 것도 의심스러운데 그걸 굳이 이렇게 또 그 약간 드자비를 하고 나가서 본인 언플을 하면서 바로 다음날 78명 성명까지 나오고 막 이러고 있잖아요. 예. 약간 보험 사기 같은 정황이 아닌가 뭐 이런 약간 작업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런 느낌은 없으세요? 저는 이제 좀 의아했던 부분은 네. 이제 그 20초 정도의 충돌을 네. 주변에 있는 몇몇 의원 외에는 못 봤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그러겠죠. 좀 떨어져 있는 분들도 맞아요. 목소리가 안 들리잖아요. 네. 고함을 친 건 아니거든요. 네. 그죠? 저는 이제 뭐 저한테 고함을 치면서 한 것이 아니라 네. 그냥 이제 손가락질을 하면서 표현을 한 거란 말이죠. 그러면 네. 이제 그 주변에 있는 분들 몇 분은 확실히 듣죠. 근데 그게 의총장에 있는 분들이 다 듣는 정도의 목소리는 전혀 아니었어요. 그러면 이것을 지금 실제로 본 분은 이번에 뭐 70 한 몇 명이 이번에 저보고 뭐 사퇴라고 지금 기자회견을 하셨는데 맞습니다. 그분들 중에 그 장면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그게 뭐 영상이 남아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네. 근데 아무도 보지 못했던 상황. 그러면 어떤 조광한 최고위원의 그 진술 하나를 가지고 이제 판단을 하는 건데 네. 조광한 최고위원의 진술은 100% 맞고 네. 정성국 의원의 진술은 조작됐다고 하는 근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렇다면은 우리 원내 당협위원장님들도 그런 정도의 판단은 좀 하신다면은 네. 이것은 어떤 그 조광한 최고위원의 말만 가지고 정황이 이제 전혀 드러난 게 없고 증거가 없고 그냥 진술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면 그래서 저는 전혀 예상을 못했어요. 그런 식으로 하실 거라고. 그러니까요. 저 상상을 못했어요. 이게 제가 이런 상황에서 그 장면을 목격하지도 않고 그 상황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분들이 어떻게 저를 그렇게 이렇게 조작했다 또는 뭐 제가 뭐 이렇게 뭐 갑질했다는 듯한 네. 그리고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제 좀 감정을 자극하는 듯한 표현을 했대잖아요. 네. 어디 뭐 의원한테 그런 표현 한 적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겨를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조광한 최고위원의 표현은 정 의원님 저하고 이야기 좀 합시다고 했다고 해요. 예. 근데 그런 말씀 없으셨고요. 그러니까 제가 어디 뭐 감히 국회의원한테 이렇게 했대요.
그래서 본인이 야, 너 나와 이래 했다는데 그런 말을 나눌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거의 한 10초, 15초 사이에 벌어진 일이거든요. 네. 그냥 다른 말은 없고 딱 그냥 그 한마디였어요. 그 야, 너 나와 이 표현이 있는데 네. 그 표현 되고 나서 제 몸을 좀 잡으려고 하시는 것 상황까지 있었거든요. 그래 네. 거기서 이제 그냥 끝났어요. 나갔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대화를 3번 나눌 수 있는 겨를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러면 제가 어디 감히 국회의원한테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 좀 같이 들으면 아 이거는 지금 서로 간의 진실을 확인하기도 어렵고 또 누가 잘못했는지도 참 이게 말하기가 정말 이게 어떻게 보면 알 수가 없으니까. 근데 그 장면은 본 사람들은 있거든요. 의원들. 네. 그러면 그런 정도를 객관적으로 좀 보신다면은 이게 일방적인 주장만 듣고 하시진 않아야 되지 않냐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기자회견을 한다 할 때 좀 의아했죠. 저렇게까지 하시는 거는 저게 왜 저러시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네. 그래서 저는 상식은 있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주변에서 많이 걱정을 하세요. 의원들이. 또는 주변에서 일이 더 이렇게 커지면 질식 게임으로 밖에 갈 수가 없으니까 아무리 정 의원이 팩트를 이야기해도 네. 이미 믿고 싶은 것을 믿게 되는 게 사람들의 성향도 있고 또 그런 식으로 또 기사도 많이 나가버렸기 때문에 이거는 자꾸 바른 말을 아무리 팩트를 이야기해도 이게 한계가 있으니까 이걸 자꾸 뭐 확대되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조언을 선배들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또 우리 당이 또 이게 안 그래도 분열 때문에 힘든데 두 분의 이야기가 너무 강조되고 너무 재생산되는 거는 이거는 우리 당을 위해서 너무 안 좋다. 그래서 정 의원부터 자제해라. 네. 그런 말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저도 뭐 좀 억울한 면도 있고 하고 싶은 말도 많지만 이제는 이야기를 그냥 길고 하고 싶지도 않고 그냥 막 이게 우리 당의 이슈로 자꾸 부정적인 이미지로 심어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한 2, 3일 지나니까 이제는 좀 내가 차분하게 현명하게 지혜롭게 좀 대응하는 게 맞지 않겠나. 예,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정 의원님은 네. 아직도 국힘 정당에 대해서 애정은 있나 봐요. 그게 그 당 대표에 대한 사퇴를 요구했고 네. 당 대표에 대해서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말을 분명히 하고 있지만 네, 이 국민의힘이라는 게 당 대표의 사회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당 대표에 대한 표현을 한 것이지 국민의힘은 우리가 영원히 함께 지금 가야 될 보수 정당. 그래서 이 국민의힘을 쇄신하고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 제가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동훈 대표도 그랬기 때문에 돌아오겠다는 말을 한 거거든요. 예, 이런 말씀드립니다. 예. 근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힘들죠. 지금 제명이 취임인 국힘 제명당 같은 당명이 어울리잖아요. 지금 아마 정성호 의원님도 자칫 또 뭐 윤리위원회 재소니 뭐 기타 다른 걸로 검토하고 있다 이야기 들리더라고요. 예, 검토하시겠죠. 이게 근데 무슨 뭐- 정당이냐 이거예요 저는. 그 은쟁이 있었던 영역을 가지고. 네. 사실 이게 가능성이 영 없는 것도 아닌 게 지금 김종혁 최고랑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도 징계 자체가 굉장히 지금 부당한 측면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의견들이 좀 지배적입니다. 근데 그 와중에 또 오늘 방송 직전에 배현진 의원도 윤리위에 제소를 했습니다. 지난달 30일에 누군가가 배 의원에 대해서 윤리위 제소를 접수를 해가지고 오늘 또 이렇게 결정이 됐는데 내용은 이래요. 예.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당이 제명 결정을 내렸는데 그에 배치되는 입장을 서울시당 전체의 의사인 것처럼 외부에 인식하도록 했다. 이게 이제 제소된 내용인데 사실 좀 누가 봐도 이거 좀 너무 같지 않나. 그러니까 배현진 의원 자체가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비호를 한다는 것을 약간 빌미 삼아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 예.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느껴지네요. 딱 봐도 예, 그렇잖아요. 저도 오늘 소식을 접하고 네. 이거는 정말 좀 문제가 심각하구나. 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언쟁의 영역, 네. 그다음에 진실 공방의 영역은 누가 정보를 가지고 오지 않는 이상은 판단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네. 기자들도 좀 양비론적으로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배현진 의원이 표현했던 그 부분에서 정치인은요 자기 당내 문제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게 없으면 당이 아니죠. 당 대표 비판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당연합니다. 네. 민주당도 지금 뭐 최고위원들이 정청래 대표에게 비판하고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배현진 의원이 또 그렇게 말하는 부분이 네. 느끼는 분마다 좀 차이가 또 다 있잖아요. 어떤 이야기를 할 때 누구는 그거를 뭐 그렇게 이야기 안 했지만 그걸 네. 고압적이라고 느낀다면 듣는 사람이 고압적이라 한다면 네. 말하는 사람은 전혀 그렇게 안 했지만 듣는 사람이 고압적으로 느낀다면 그거는 고압적인 거고 또 말하는 사람은 전혀 그러고 의도가 없지만 듣는 사람이 갑질이라고 느끼면 그건 갑질이 되는 거고 이런 거거든요. 그럴 수 있죠. 그러면 배현진 의원도 표현했던 부분이 듣는 사람들이 다 다르잖아요. 네. 근데 한동훈 전 대표를 비토하고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있는 분이 들었을 때는 한마디 한마디가 다 그렇게 들리겠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진 분이 제소를 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면 제소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니까 뭐 제소하는 걸 누가 어떻게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 제소가 뭐 우리가 국민들 누구나 보기에도 이게 제소감이냐 하는 그런 판단을 국민들이 하시는 것이고요. 또 윤리도 아무리 윤리가 어떻게 조직돼 있고 다 떠나서 너무나 이거는 어떤 윤리가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정도까지는 뭐 저는 나온다고 생각해요. 예. 안 그러면 뭐 제소가 막 쏟아지겠죠. 맞습니다. 정치인 발언 오늘 제가 이 하는 방송에서 네. 뭐 당을 비판하고 이런 이야기도 그럼 제소감이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그때부터는 이제는 국회의원들이 나가서 아무 말로 할 수 없는 거죠. 이게 언어라는 건 사실 화자와 청자의 온도 차가 또 있으니까 이거는 수학 문제가 아니고 약간 정치의 영역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정당이 네. 뭐 가처분, 제소, 고발, 고소 이거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거는 깨빵난 정당입니다. 정당이라고 볼 수도 없고요. 네. 사실 보면은 대부분 스스로 망친 다음에 남이 치는 거잖아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 보세요. 국민의힘에 관심도 없어요. SNS도 국민하고 직접 상대하잖아요. 왜냐하면 야당 취급을 안 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좀 자존심 상하고 반성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 원인이 뭐냐? 원인은 간단한 거예요. 한 사람 때문에 그런 거예요. 현재 당 대표 때문에. 지금 몇 개월 안 남았잖아요. 벌써 이제 등록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거 어떡할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장동혁 대표 속마음은 들어가 보진 않았지만 이번 지방선거 저도 자신은 계속 당권을 쥘 수 있다고 잘못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 판단해 어쩌면 정치를 잘할 수도 있겠죠. 나는 상관없어. 한동훈 대표 제거하고 그 세력만 제거하면 이번에 저도 계속 몰고 갈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니까 소화병적인 사고방식이고 그야말로 졸렬한 행태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살 수 있는 길은 국힘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장 대표가 물러나고 비상체제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맨날 배신자 프레임 갖다 붙이지 말고 이준석, 유승민 다 배신자로 날렸잖아요. 지금 한동훈 대표도 배신자 취급하는 거 아니에요. 똑같은 프레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버리고 해야 되는데 저는 어렵다. 왜? 언제 알았냐면은 고성국 씨 또 뭐 이제 조만간 전한기 씨 또 만날 거 아니에요. 희망 없어요 국민이. 좀 우리 의원님한테는 죄송하지만 의원님이라도 열심히 싸워서 한번 노력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정성호 의원님 목소리가 크셔서 그런지 예. 되게 목소리 잘 내주고 계십니다. 음. 네. 어제 안 그래도 진종호 의원님이 나오셔가지고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자꾸 우리들더러 내부 총질한다고 막 그러는데 우리 내부 총질 아니고 옳은 길로인 그 당이 나아갈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내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총질은 하는데 뒤에서 쏘니까 문제죠. 총질은 할 수 있어요 서로. 예. 근데 이거는 아예 너를 절멸시키겠다는 전제하에 하는 거니까 전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너무 같다. 예. 이 정당 내에서 어떤 당권 싸움이 아니라니까요. 그냥 저 사람 죽여야 돼. 그래서 내가 계속 해먹어야 돼. 이거거든요. 좀 무식하게 표현하면. 네. 등 그랬는데 뭐 여튼 근데 의원총회가 일단 그 소집된 이유는 사실 한동훈 대표 제명권에 대해서 이게 좀 해설을 해달라 이렇게 표현하는 게 적절할까요? 아무튼 그런 내용이 사실 기본 메인 토픽이었잖아요. 이런 내용은 사실 논의가 좀 잘 된 편인가요? 되게 길게 했는데. 그 지난 의총에서 그 한동훈 전 대표 제명에 대한 또 의원들의 의견을 많이 들었죠. 많이 나왔고요. 네. 그리고 장동혁 대표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해달라 이런 것도 있었고요. 그래서 해명을 직접 한 것도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 일단 근데 이제 이런 많은 이야기들이 지금 4시간 가까이 되는 의원총회 이야기들이 아까 말씀드린 그 짧은 한 20초 정도 되는 그 사이의 일로 너무 막 이제 이슈가 많이 되다 보니까 맞습니다. 그 안에 내용들이 많이 묻힌 것도 있거든요. 네. 그리고 또 거기도 또 뭐 재신임 이야기도 나오고 재신임을 해야 된다는 또 의견도 나오기도 하고. 네. 근데 또 그 재신임을 어떻게 할 것에 대한 또 뭐 논의도 더 해야 되지 않냐 얘기도 나오고. 뭐 그러면서 의총이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 일단 저 장 대표께서 그때 그 말을 하셨어요. 오늘 그거 했죠. 그 교섭단체 대표 연설. 이거 끝나고 나서 한번 본인의 입장을 밝히겠다 했어요. 그러면 오늘은 이제 교섭단체 연설이 끝났습니다. 네. 네, 끝났고 아마 내일 정도에 아마 의총이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서 장 대표께서 본인의 어떤 입장 또는 앞으로의 그뭐 어쩌면 거치라는 표현도 쓴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밝히겠다 했으니까. 거취란 말씀 썼습니까? 예, 그러니까 거취를 밝히겠다는 의미가 저는 근데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당장 지금 그만둔다 이런 건 아닌 것 같고요. 내가 뭐 어떻게 보면 뭐 재신을 받겠다 한다든지 또는 내가 지선이 끝나고 어떻게 하겠다든지 지선 결과를 보고 어떻게 하겠다든지 뭐 여러 가지
뭐 보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좀 궁금하고 네. 그러니까 내일 의총 때 어떤 말씀을 할지 저도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사실 그 지금 정말 완전 내용이 좀 가라앉나 했더니 뭐 점점 클라이막스로 좀 치닫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네. 의원님 입장은 이제 우선 내일 어떤 입장을 표명하는지를 들어보고 이제 여러 가지 또 의견을 내놓을 수가 예, 있겠네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알 수가 네. 없으니까 완전한 이제 또 마음이 또 뭐 하루 저녁에도 또 생각이 바뀔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네. 내일 그 말씀하신 걸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음. 제가 네. 의원님께 좀 궁금한 게 예, 하나 있는데요. 말씀하시죠. 그 지금 현 장 대표가 사무총장 시절에 예. 당원 게시판 관련해 가지고서 음. 아 익명으로 이런 것도 못하냐라고 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분명히. 예. 근데 최근에 내가 어저께 그저께 보니까 그 말 하셨지 않았습니까?라고 하니까 근데 제대로 얘기를 못 들었다 한 대표한테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맞는 팩트인지 예. 그러면 아니면은 말을 바꾸는 건지 그러니까 그분 뉘앙스로는 제가 볼 때는 다 얘기를 못 듣고 그냥 올렸을 뿐인데 이 난리야 그 얘기만 들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걸 못 들었기 때문에 자기는 그때 그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었다라고 얘기한 것 같은데 예, 그 말을 바꾼 건가요? 그런 취지였어요. 그러니까 어제 그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의총할 때 예. 지난번 의총 때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당원 게시판에 대해서 1년 전에는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게 문제가 없다는 형태로 예. 지금 정치적 공세 아니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왜 지금 대표가 되고 나서 바뀌었는지를 좀 해명해라는 데 대한 답은 했어요. 어떤 답으로 한 걸로 기억하냐면 그때는 한 대표에게 들은 내용이 본인은 당원 게시판에 가입한 적이 없고 쓴 적이 없다는 말을 들었대요. 그런데 이게 가족이 연루돼 있다 없다 이런 정도라든지 이런 더 이상 이야기를 들은 적은 없다. 본인 말씀은. 그러니까 당 대표가 되고 나서 당원 게시판 사건이 좀 더 커졌고 본인이 몰랐던 사안이 발견됐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셨어요. 근데 그 제가. 말이 안 되는 게 예. 본인 입으로 익명으로 당원 게시판 쓰는 게 뭐가 잘못됐냐라는 거는 지금 말씀하신 거나 어폐가 있잖아요. 네. 근데 어제 해명은 지난번 의총에서 해명은 그렇게 했던 걸로 저는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아예 당원 게시판에 올린 적이 없다는 식으로 들었다 이거죠. 그 한 대표가 당원 게시판에 가입한 적이 없고 본인은 쓴 적이 없다는까지는 확인했지만 가족의 권유 사실이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그 당시 때 한 대표가 들었던 말과 지금 상황은 당원 게시판 문제가 더 커졌고 새로운 사실이 발견됐기 때문에 이래 했다. 이런 취지였던 것 같습니다. 참 무튼 어제 정확하게 그랬죠. 뭐 그러니까 당무감사위를 통해서 이번에 제대로 알게 되었다. 뭐 이런 얘기도 했고, 그 김민수 또 막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의원님들 중에 제대로 아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신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다음 날 방송 나가서도 그런 이야기를 막 많이 하고 다니더라고요. 의원님들 이거 제대로 아시는 분 한 분도 없는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던데 정말 그럴까요? 뭐. 그래 의원들이 뭐 세세건건 네. 그 기사 내용을 여러 번 봤대서 그게 머리에 100% 들어가질 않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완전하게 알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 사건의 핵심은 알고 있죠, 그죠? 핵심은 알고 있고 또 이번에 그 당무감사위원회나 윤리위원회의 그 어떤 그 결과들이나 이런 부분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정도는 파악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장황한 이런 어떤 발표문을 한 두세 번 읽었다 해가지고 기사를 봤다 해갖고 그걸 다 이해하거나 어떻게 기억할 수는 없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뭐 의원들이 좀 완전히 알고 있다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 취지라든지 그런 어떤 당원 게시판의 문제가 어떻게 지금 뭐 이렇게 커졌다는 건 다 알죠.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하여튼 지금 여하튼 중요한 건 그 지금 6월 3일 이제 지방선거 다가오고 있는데 예. 그래도 지금 이 지방선거를 유리한 국면으로 좀 이끌어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정말 많은데 지금 사실 이번 윤리위 가동을 2차례 딱딱 하면서 지방선거 원래 어려웠는데 더 어려워졌다. 정말 이런 의견들이 많은데 시장님은 지난번에 그냥 망했다 이렇게도 하셨는데 지금도 전혀 바뀐 건 아니고요. 그렇죠. 네. 계엄 자폭해가지고 정권 상납했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는 당의 자폭해서 이런 꼴 날 것 같아서 무척 걱정이고요. 네. 두 번째는 아까 정 의원님 얘기하셨지만은 지선 결과를 보고 거취를 결정한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이게. 지선 패배가 누구나 예상을 하고 있는데 네. 결과 보고 거취를 결정하겠다. 이거는 계속 비겁한 발언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장 대표가 그나마 남은 기간에 자기도 살고 국힘을 살리려면 이 체제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이 제 일관성 있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비대위 체제로 가고 네. 다 포용할 사람들 포용해서 싸워도 어려운 싸움이에요. 지금.
의원님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지금 지방선거 전망은 어렵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우리 의원들 중에서 지방선거가 희망이 있다 말하는 말씀을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공통적으로 느끼고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좀 안타까운 부분은 지난번 의총에서도 지금부터라도 좀 우리가 힘 합쳐서 가서 지선 이기자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한동훈 전 대표와 지지자들, 한동훈 전 대표께서 제명이 되고 지지자들도 이제 이탈이 된 상태에서 돌아올 상황이 아닌데, 떠난 마음이 돌아올 상황이 아닌데 우리가 지금이라도 뭉쳐서 일단 지방선거를 이기고 보자는 이 말이 말은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이게 가능한 일이냐 현실적으로. 그죠? 그 한동훈 전 대표를 지지하거나 또는 중도 성향이 있는 분들 중에서 떠난 마음을 되돌리려면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죠? 네. 이거를 좀 해소할 수 있는 조치. 근데 그런 데 대한 이야기는 전혀 안 나오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한동훈 전 대표를 다시 이 윤리 결정을 다시 바꿔서 한동훈 대표를 다시 복당시키는 방법, 이런 부분들은 논의가 안 되고 있거든요. 전혀 논의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이고, 그렇다면 지금 어떻게 할 수 있는 조치가 뭐가 있나요? 사실상 없거든요. 그럼 그분들을 어떻게 돌아오라 하죠? 그럼 돌아오라는 명분도 없고 동기부여가 안 되는데 네. 말로만 우리 힘 합쳐야 된다, 힘 합쳐야 된다는 걸로 이게 안 움직여지거든요.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우리 당이. 그래서 우리 다수 의원들은 이번 지방선거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이야기하고, 여러 언론이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그걸 걱정하고 있다 저는 생각을 해요. 약간 예를 들면 비슷한 상황을 한번 예시로 들어보면, 예. 제가 지나가다가 어떤 행인 A를 발을 걸어가지고 넘어뜨렸어요. 그리고 갑자기 그게 아찔했는지 갑자기 책을 펴서 공부를 합니다. 야, 나 왜 넘어뜨렸어? 그랬는데, 야, 씨, 공부하고 있는데 말 걸어? 약간 이런 느낌이 좀 들어요. 예. 이걸 재밌는 참 표현입니다. 뭐라고 해야 될지 참 예. 감도 안 잡히는데, 정말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금 지방 곳곳에, 아무래도 지방에 또 지역구 의원이시지 않습니까? 예. 지방 곳곳에 뭐 구청장, 지방 구의원, 광역의원 이런 걸 정말 열심히, 정말 시민들을 위해서 일하고 싶어가지고 예. 정당에 들어와서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무슨 죄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정말 한 분이라도 더 당선시킬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합쳐야 될 텐데, 이렇게 자꾸 힘을 조각을 내서 힘을 빼는 게 참 지난 총선을 보는 것 같기도 하고요. 사실 여당 입장에서는 대통령발 악재, 그다음에 중앙당 악재가 이제 지방에 끼치는 영향이 많잖아요. 지금 상황이 딱 그래요. 지지자들이 정말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참 근데 안 그래도 지금 이렇게 어려운데 또 이제는 약간 삼류 무슨 유튜버들까지도 이렇게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최근에 정성구 의원님도 예. 성함을 올려가지고 예. 네, 고성국 징계해야 된다 이렇게 또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예. 우리 그 내용 의원들 말씀해 10명이 올렸죠. 네, 예. 그 우리 어떻게 보면 국회의원 10명이 네, 이 고성국 이분에 대한 징계 요구를 윤리위에 했습니다. 맞습니다. 했고요. 그 이유는 지속적으로 우리 당의 방향과 배치되는 정체성과 배치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결론적으로 제일 충격적이었던 부분은 네, 전두환 네, 사진을 네, 이제 우리 당사, 그러니까 우리 지금 최고위원회가 열리고 있는 그쪽은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의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국민들이 대통령으로 인정할 만한 분들이죠. 네, 근데 이제 탄핵을 당했던 박근혜 대통령이나 또는 이제 뭐 여러 우리 다른 대통령들은 거기 사진이 없어요. 이명박 대통령도 없습니다. 예. 그러면 그 부분에서 그럼 그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우리 당이 지금까지 그 세 분의 대통령을 실질적으로 이렇게 사진을 걸었다는 것은 분명히 이분들이 국민들께 좀 그래도 인정받는 대통령이었다는 건데, 전두환 대통령은 누가 보더라도 우리 국민들이 실제로 인정을 안 하시는 분에 가깝잖아요. 네, 그게 많이 또 합의가 됐잖아요. 국민적 합의가 네. 이루어진 상황인데, 전두환 대통령을 그렇게 걸자는 의미는 우리 당이 지금까지 지켜왔던 그 어떤 정체성이나 방향을 완전히 훼손하는 부분을 그걸 공개적으로 대놓고 하는 부분들, 예, 이게 상당히 문제가 많다. 예, 그 한 가지 좀 예를 드린 겁니다. 그러면 이분이 이렇게 마음껏 나가서 방송에서 유튜브 같은 걸 하면서 이런 발언을 하면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부분이 우리 당의 이 정체성이나 위상이나 여러 부분에 심각한 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징계 요청을 한 것이고, 국회의원 10분이 동의를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뭐 저도 그래, 여기 당연히 여기 10분의 국회의원 중에 저도 올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시장님 아까 말씀하셨지만 저는 국민의힘이 잘 되기를 바라는 의원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바뀌고 당대표는 바뀌지만 국민의힘은
당면을 바꿀 수는 있어도 국민의힘이 바뀌지는 않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조치를 취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지난번에 의원님 그 상임위에서 네. 리박스쿨이었나요? 아무튼 거기서 발언하시는 걸 봤는데 그때도 지금 왜 우리 당에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진이 안 걸려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셔라 뭐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예, 그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이 고성국 씨 그리고 전한길 씨 발언이 예. 이 수위가 그칠 줄을 모르고 계속 올라가고 있어. 예. 어제 전한길 씨 막 와가지고 장동혁 너 그러면 버려질 줄 알아 뭐 이런 말도 하고 정말 이 수위가 조절이 아예 안 되는 사람들이 지금 당에 너무 깊숙이 들어왔지 않나 이런 생각이 정 좀 의원님 듭니다. 말씀대로 국힘은 계속 존재한다고 말하지만 객관적인 제3자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상태로 계속 존재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예. 걱정이 들어요. 사실은 예. 사실 그동안 우리가 세칭 보수 지금 국힘을 저는 보수라고 보지도 않아요. 우리의 해방 이후에 우리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게 보수 아닙니까?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네. 그다음에 포용, 절제, 관용 이런 단어들이 사실은 국힘을 대표하는 그 전에 정당서부터 단어였잖아요. 근데 언제부턴가는 가짜 보수 이런 말 들고 아까 삼류 유튜버인데 삼류 유튜버라고 듣는 사람은 기분이 안 좋으니까 우리랑 생각이 다른 유튜버라고 좀 표현을 하시는 게 왜냐하면 그 삼류 유튜버가 누군지는 저는 알아요. 근데 본인은 삼류라고 하는 기분은 안 좋겠죠. 근데 보면서 이런 분들 생각을 가진 분들이 당을 좌지우지하게 될 때 과연 현역 의원님들이나 원외 지구당 위원장들이 가만히 있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좀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특히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 앞으로 거취와 관련해서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네. 진인사 대천명 이런 자세로는 어렵다. 그리고 지방선거 어차피 망할 테니까 그때 되면 내가 자기가 롤백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지는 모르는데 전 쉽지 않다 이렇게 봐요. 지금 시점에서는 진인사 대천명이 아니라 천명을 자기가 만들어야 됩니다. 작천명을 해야 돼. 작천명을. 그게 뭐냐면 YS도 어떻게 보면 적진의 소굴에 들어가서 3당 합당을 해서 정권을 쟁취했지 않습니까? 또 뭐 비교가 적절할지는 모르지만은 노태우 대통령도 어쨌든 6.29 선언을 통해서 대통령이 된 거예요. 뭐냐면 상대방을 포용한 거잖아요. 주장을. 근데 과연 지금 국민의힘이 이번에 지방선거 끝나고 또 한 1년 후에 총선은 그때 상황이 달라지고 이재명 대통령이 똥벌 차겠지 뭐 이런 생각에 갇혀 있다면 저는 희망이 없다고 보거든요. 뭐 당명을 바꾼다? 아니 주방장하고 메뉴가 안 바뀌는데 간판만 바꿨으면 뭘 하겠습니까? 국민 우롱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일단은 지방선거 전에 어떤 형태로든 이 시스템이나 체제를 바꿔서 선거에 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스템을 좀 크게 바꿔야 된다. 근데 이 지방선거도 이 고성국 씨가 자꾸 감나라 배나라 뭐 하던데요. 지난번에 방송에서 막 그랬습니다. 장동 대표 은혜 많이 입었으니까 이번에 뭐 대구 구청장이라든가 이런 거 몇 자리 이렇게 해요. 여기 우리 공화당에 뭐 좀 주고 이렇게 배분해야 돼. 뭐 이런 이야기도 하면서 네. 이제 너무 깊숙이 들어온 느낌이 아닌가. 이번에 정말 징계해야 된다고 보시는 거죠? 왜냐하면 저희들이 저희들이 그런 결정을 내릴 때 쉽게 내렸겠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지금 하는 발언들이 상당히 위험한 발언들이 많잖아요. 네, 쉽게 아까 우리 말씀하신 대로 뭐 공천에 대한 이야기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어제 전한길 씨는 귀국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했죠? 지금 그게 박성훈 수석 대변인이 네. 우리 뭐 내란 동조 윤호경이 그런 거 아니다라고 하니까 열이 나가지고 예. 장동혁 윤석열 버리면 너도 버려질 줄 알아 뭐 이런 예. 이야기를 버린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말을 듣고 있어야 되는 우리 의원들이나 당원들이 마음 또는 국민들의 마음이 어떨까? 그게 정말 좀 가슴 아프죠. 정말 가슴 아프고 그래서 실제로 그런데 저는 그래 안 될 것이라고 전 기대하고 싶지만 실제로 우리 공천 과정에서 시도지사라든지 기초단체장, 시구의원들 뭐 특히 이제 당에서는 시도지사 정도라든지 뭐 기초단체장 정도까지는 관여를 좀 하지 않습니까? 관여가 들어갈 때 정말 그런 고성국 씨가 말한 그런 느낌의 인물들이 좀 포진이 되고 이렇게 되면 더 대혼란에 빠지지 않겠습니까? 엄청나겠죠. 언론이 더 정확하게 판단할 것 같거든요. 언론이 그 사람에 대한 분석을 확실히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성향의 분들이 많이 지금 교체가 되는 다른 분들이 이제 밀려나고 이래 된다면 이 우려는 훨씬 더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당은 지금
앞으로 지방선까지 모든 과정들이 네. 국민들이 바라볼 때 우리 당이 과연 진짜 윤어게인 당으로 가는 것이냐 또는 미래를 향한 당으로 바뀌는 것이냐는 그것은 공천하는 그 모습에 봐서도 나올 것 같아요. 그 예. 공천 이야기가 되니까 고성국 씨 그 마지막 이야기인데 그런 게 있잖아요. 그 한동훈다 오세훈이다 그래가지고 오세훈 예. 시장을 여러 당직자들이 엄청나게 때려주고 예. 사실 저는 엄청 답답했어요. 그 김민석 국무총리까지 나서가지고 오세훈 시장 때리기를 막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이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문채위랑 서울시당에서만 조금 도와줬지 사실 지도부나 당직자들이 전혀 도운 게 없이 오히려 흠집내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이런 모습 저는 예, 굉장히 예. 위험하다고 보는데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오세훈 시장께서 이번에 사실 장동영 대표가 사퇴하라고 하는 요구는 굉장히 선명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다 판단하듯이 오세훈 시장이 저렇게까지 세게 이야기하나 하는 말이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그 뭐 홍위병을 앞세운 뭐 지금 사유물 이런 표현까지 쓰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퇴라는 말을 분명히 하거든요. 그리고 또 얼마 후에 우리 또 있었던 기자회견에서도 또 그런 사태에 대한 마음이 변한 게 없다. 그대로다고 말씀하셨어요. 맞습니다. 그죠? 그렇다면은 왜 오세훈 시장이 이런 말을 할까? 어떻게 보면 주변에서 봤을 때 본인도 공천을 또 받아야 되는 입장인데 이렇게 선명하게 하는 이유는 이대로 지선에 가게 되면 필패. 예, 거의 뭐 이기기가 어렵다는 판단을 아마 직감적으로 했지 않겠나. 그리고 이 당의 방향을 수정해 달라고 요청을 여러 번 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전혀 이게 보이지 않으니까 실적으로 보이지가 않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오세훈 시장도 배수진을 친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가서는 내가 지금 뭐 공천 받고 안 받고 이런 문제를 떠나서 나부터 시작해서 우리 이 많은 후보들이 이번에 이 지금 우리 당의 이런 어떤 방향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정말 선거를 필패하게 된다면 이걸 누가 감당할 것이며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우려를 강하게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세훈 시장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고요. 그 부분이 또 많이 좀 당 지도부에서 아팠을 겁니다. 네. 이게 뭐 친한계라든지 대한은과 미래라든 이런 어떤 한 30명 정도 되는 의원들의 이야기들만 있는 게 아니라 시도지사를 거의 대표하다시피 하는 오세훈 시장이 이런 말 한 부분은 굉장히 뼈저리는 거죠. 예. 참 오세훈 시장이 어찌됐든 총대를 메고 이렇게 사실 지난번에 신년 인사회 때도 그랬잖아요. 참을 만큼 참았다. 입장 선명하게 내셔라. 이렇게 했는데 계속 이렇게 안 좋은 쪽으로만 가니까 이제 참다 못해 폭발한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좀 들었습니다. 대부분 정치인은 지고지순의 진리가 당선 아닙니까? 맞습니다. 아무리 의리, 명분, 그다음에 인의를 따져도 사실은 당선이 안 되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저는 오세훈 시장이 지금 당선 가능성보다도 오히려 공천 자체도 지금 불안한 거예요. 공천도 불안하고 누구보다도 자기가 제일 잘합니다. 지금 분위기가 어떤지는. 공천도 불안하고 후보가 된다 하더라도 선거가 어렵다는 걸 알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배수진을 친 거지 넓게 생각하고 하는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자기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다른 뭐 구청장 후보나 이 사람들 생각할 겨를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만큼 위중한 상황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굉장히 위중한 상황이다. 네. 참 그 해설이 맞는 것 같습니다. 사실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는 오세훈 시장이 계속해서 여론조사에서 좀 유리한 국면이 나와가지고 사실 선거는 뭐 다들 그렇잖아요. 이기는 게 장땡이고 한 표 차로 져도 진 거다. 예. 그래가지고 이길 수 있는 사람을 내보내는 게 사실 핵심입니다. 근데 지금 지도부가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와중에 그 바람몰이를 이런 또 유튜버들이 하고 있으니까 더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데 그리고 아까 의원총회 다시 잠깐 얘기해 보면 예. 아침에 이성건 의원은 탐회체 나가서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이게 논쟁과 그런 과정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총회 좋았다라고 했는데 그 이유는 원래 의원총회가 본회의 전에 이렇게 짧게 해서 막 원대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자 자유로 발언 하실 분 나가십시오 해서 그 상황에 누가 나가서 얘기를 하냐. 근데 어제는 그래도 4시간 동안 난상 토론처럼 다들 속에 있는 얘기들을 하는 것 같아서 앞으로 이런 자리가 많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 납득이 됐는데 의원님도 뭐 소회가 좀 있으신가요? 예, 그 의원총회가 굉장히 길었죠. 네. 거의 뭐 저도 그렇게 긴 의원총회는 좀 최근에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그럴 만한 사유가 있었죠. 장 대표께서 또 본인의 입장을 또 설명하는 시간들도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성건 의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이성건 의원님이 지금 대안과 미래를 대표하는 격에 있는 분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합리적인 분이신데
지금 우리 당은 이제 뭐 사퇴 요구를 한 사람도 있고 네. 또 재신임을 말하는 사람도 있고 다양합니다. 또는 장 대표 체제로 가야 된다 이게 나뉘고 있는데 일단 공통적인 생각은요. 절대로 지선을 져서는 안 된다. 그렇다면 이 지선을 져서는 안 되는데 우리가 장 대표 체제로 가는 게 맞느냐? 또는 뭐 장 대표가 물러나는 게 맞느냐? 재신임 받는 게 맞느냐? 이런 방법적인 부분에서 생각이 이제 나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선을 이기기 위한 그 간절함은 여전히 다 있습니다. 네. 근데 그렇다면 이 지선을 이기는 방법을 우리가 국민들께 어떤 감동을 주거나 방법을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당이 지금 이제 어떤 일을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저는 이게 굉장히 계기가 올 것 같아요. 2월 19일에 네. 그 시장님 2월 19일 날 윤석열 대통령 내란 1심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맞죠? 맞아요. 예. 근데 이 내란 1심이라는 건 재판부 아닙니까? 네. 사법부에서 1심을 만약 내란으로 규정하면 네. 이거는 좀 심각해질 것 같습니다. 이거는 당에서. 검찰의 구형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 특히 그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이미 내란 예. 성격으로 규정해버렸죠. 했죠. 예, 예. 구정에서 징역 23년이 나왔습니까? 네, 네. 네. 근데 이게 가능성이 높아졌죠. 근데 윤석열 대통령 1심이 진짜 우리 국민들이 보는 눈으로 봤을 때 확인하는 상황에서 한덕수 전 총리와 비슷한 오히려 더 엄격한 결론이 나오면 우리 당이 그때는 정말 좀 소용돌이에 빠질 것 같아요. 지금까지 우리는 내란 정당이 아니다 또는 우리는 내란에 대한 판단을 받지 못했다. 왜 벌써 내란 당이라 하느냐 이런 주장을 해왔는데 이때 우리 당이 국민들께 어떤 각인을 줍니까? 아 여기는 이제 내란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게 되거든요. 3심까지 안 가더라도. 그럼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우리 당의 분위기가 계속 윤핵관이라는 게 고착화 돼버리면 네. 우리 당은 어떻게 됩니까? 어렵죠. 그때 되면 이제 또 지선이 이제 한 불과 서너 달밖에 안 되는 시기잖아요. 네. 그래서 상당히 위기가 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좀 걱정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방송에서 제가 한덕수 전 총리 형량 관련해 가지고 네. 판사가 울먹이면서 뭐 예. 위로부터의 뭐 내란이 이런 표현 썼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판사의 판단에 대해서 아직도 좀 의구심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과연 내란인가에 대해서는. 근데 이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2월 19일 날 직위원 판사가 만약에 내란 혹은 내란에 준하는 걸로 판결을 내리게 되면 엄청난 변수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국민의힘 당 내부에서도 많이 흔들릴 테고 거기에 그럼 어떻게 대응하냐. 막연히 상급심을 봅시다. 이거 가지고는 답변이 안 나오잖아요. 사실은 항소심 보고 최종심 때까지 기다립시다. 이거는 안 먹힌단 말이에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저는 그게 매우 큰 변곡점이라 보고 있고요. 지금 국힘의 가장 제일 문제 중에 하나가 약간 논의는 다르지만 너무 노쇠한 정당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TK 쪽에서 4선, 5선, 6선 이런 의원들이 너무 많아. 지금 의원님 같은 경우도 사실은 초등학교 선생님부터 교총회장을 거쳐서 지금까지 직능단체 대표적인 역할을 해온 분인데 너무나 많은 세월 끝에 이번에 입성을 하신 거잖아요. 예, 국회의원을. 맞습니다. 예. 근데 이런 분들이 사실 30대 후반이나 40대 초반에 정치에 입문할 수 있는 그런 문을 열어줘야 돼요. 과거 YS 같은 경우는 민주화 운동했던 뭐 이재호 씨니 김문수 씨뿐만이 아니라 여러 다양한 계층의 뭐 남경필 그다음에 뭐 천신지 이렇게 모았잖아요. 그래가지고 수요를 했단 말이에요. 그거는 DJ도 마찬가지죠. 근데 지금 언제부턴가 국민의힘은 그냥 자기끼리 기득권 가지고 잘 먹고 잘 살자. 진입 다 맞고 젊은 사람들 맞고 이러니 가뜩이나 힘든 정당에서 누가 희망을 갖고 이 국민의힘을 바라보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오늘부터라도 저는 2월 19일 기다리지 말고 빨리 장동혁 대표가 결단을 내려주길 간곡히 기대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아무튼 어찌됐든 그 의원총회가 이렇게 열리게 된 계기도 한동훈 대표의 제명이 정말 납득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의원분들이 많아서 어제 요청을 해서 열렸고 그게 지금 이슈가 계속되고 있는데 시민분들 그리고 많은 국민분들 지지자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여의도에 매주 주말 지금까지도 대단한 인파가 몰려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혹시 보셨어요, 의원님도? 직접 가지는 못했습니다. 네. 뭐 영상이라든가 의원들이 의원들이 직접 가지는 않았고요. 네. 영상은 이제 또 이렇게 사진도 보고 영상도 봤는데 네. 첫 집회보다 두 번째 집회가 더 늘은 건 사실이고 또 맞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가 왔습니다. 이거는 위드훈이라고 하는 그런 정도에서 오기에는 네. 국민들이 많이 오신 것 같아요. 맞아요. 물론 위드훈이도 같지만 네. 국민들 그래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조금 뭐 비토했던 분이라든지 또는 좀 네. 판단을 보류했던 분들조차도 네.
지금 이 상황에서는 한동훈이 좀 굉장히 억울한 지금 제명을 당한 것이고 국민의힘이 이렇게 가서는 안 되고 하는 그런 걱정과 우려 또는 또 분노까지 합쳐져 가지고 모였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또 이번 주 그 일요일 날 토크 콘서트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지금 뭐 1시간 15분 만에 뭐 거의 완석이 됐다는 이야기가 들리지 않습니까? 잠실에. 이게 사실은 정치인이 이런 일은 없거든요. 그리고 또 이 일에 대해서 민주당이 또 막 비판하잖아요. 이미 제명된 정치인을 향해서 민주당이 그렇게 원내대표까지 비판하는 거 보면 뭐 가격이 어떠니 이러면서 그만큼 한동훈의 존재는 아무리 제명을 해도 정말로 큰 존재고요. 보수를 대표하는 또 정치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어떤 그 여론이 예전에 이런 변화가 좀 있어요. 예전에는 그냥 좀 좋아하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조금 지켜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계기. 한동훈이 좋은데 이렇게 생각하던 마음들이 이제는 한동훈을 지켜내야지 하는 마음으로 좀 바뀐 것 같아요. 이거는 결집도가 더 생기잖아요. 그렇죠. 끈끈해지고. 네, 내 혼자 좋아하는 게 아니라 네. 내 주변에 한동훈을 지키자고 말을 하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영향력이 더 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한동훈 전 대표가 없는 또 그 지지자들이 빠져나간 이 지선이 어떻게 될지 참 암울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한동훈 대표라면 지방선거에서 분명히 충분히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시너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어디 가나 약간 인파도 엄청나게 몰리고 그럼 사실 지원 유세도 엄청나게 많이 이렇게 요청도 들어오고 그랬을 텐데 저는 그날 일부러 간 건 아니고요. 네. 우연히 그쪽에 약속이 있어서 가다 그 집회 안에 들어가 있었어요. 네, 여의도에. 네. 그랬었는데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게 정확합니다. 그 가본 사람이 제일 잘 알거든. 네. 저도 선거 유세나 이런 데 많이 가보고 하기도 하고 했지 않습니까? 가보면은 네. 한동훈 전 대표 광팬도 있지만은 네. 훨씬 더 많은 숫자가 네. 마치 옛날 6월 항쟁 때 제가 공무원을 종합청에서 할 때 수십만 명이 이렇게 모였을 때 그런 기분을 느꼈어요. 뭐냐면 직장인들이 그냥 나왔나 궁금해서 그리고 궁금했던 거예요. 그리고 뭔가 좀 내가 한동훈 한바는 아닌데 쉽게 말해서 기댈 곳이 없거든요. 지금 중도 보수들이 중도 보수들이 국힘을 하자니 하는 짓이 너무 마음에 안 들고 그렇다고 한동훈 대표가 저렇게 정치적으로 지금 어려운 상황에 서 있으니 가서 약간 좀 동정심 비슷한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라도 한 명 더 가서 좀 지켜준다 그 의미가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실제 피부로 느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고 저는 그래요. 뭐 세과시를 왜 하냐 어쩌고 누가 그러는데 정치인이 세과시를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 말 같지도 않은 얘기. 자기가 하는 건 세과시가 아니고 한동훈 전 대표가 하는 건 세과시고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은 하나만 하는 소리니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역시 또 우리 입국열차에 살아있는 역사 도서관 김재 시장님 또 옛날 기억까지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 그리고 사실 지지자들이 지금 그러면은 방금 두 분의 말씀 종합해 보니까 막 원래는 막 팬심, 환호 막 이런 게 있었다고 하면 거기에 동정, 연민, 분노 여러 가지 감정들이 막 섞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지지자들 요새 커뮤니티 같은 거 저도 막 봐도 마음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혹시 뭐 그런 분들한테 뭐 해주실 말씀 간단하게라도 있으실까요? 제가 느낌이 좀 제가 가지는 느낌이 저만의 느낌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마음이 좀 더 바뀌고 더 좀 애절해졌다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고요. 문제는 예전에 그 지난번 우리 대선 때 있지 않습니까? 김문수 후보가 우리 대선 후보가 되고 한동훈 전 대표가 지지원 유세를 했지만 같이 다니지는 않았잖아요. 근데 그때도 많은 지지자들이 뭐 투표 안 하겠다 이런 말들까지 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한 전 대표가 김문수 후보의 옷을 입으면서 투표장으로 다 나가달라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그때는 한동훈 전 대표가 대선 후보 최종 경선까지 가서 43%가 넘는 지지율을 받아서 아깝게 대선 후보가 안 됐던 입장이기 때문에 그 말이 통했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투표장에 가라고 호소를 하고를 다 떠나서 과연 나갈까 하는 그런 걱정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실망한 많은 중도에 있는 그런 분들 또 합리적 보수에 있는 분들이 조차도 투표장에 안 나가는 일이 생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이 지금 상당히 좀 걱정이 많이 되고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리 당이 어떻게 해결책을 좀 가져야 되는지
그래서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그래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죠. 한동훈 전 대표가 조경태 의원님이 그런 말씀하셨더라고 방송에서 네. 한동훈 전 대표 제명을 철회하고 네. 다시 복당시키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던데,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그렇게 될까요? 그러니까 암울합니다 지금 상황이. 예. 여튼 이제 또 그러고 나서 어찌됐든 지금 많은 분들이 이렇게 뭐 분노하고 있고 여러 가지 감정들을 느끼고 있는데, 또 한편에는 한동훈 대표께서 이제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결단, 뭔가 드라이브를 걸어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향후 거치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방향을 좀 고민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뭐 의원님은 혹시 의원님 향후 어떤 네, 향후 뭐 거치라 방향성. 한동훈 대표의 네. 한동훈 전 대표는 지금 이제 자꾸 이야기가 나오는 거는 그 이제 지선 때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 예. 예, 그 뭐 국회의원 보궐을 나가느냐, 뭐 시도지사급으로 나가느냐, 또는 뭐 출마를 안 하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뭐 많은 분들은 일단 역할은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그 중에서 좀 더 많은 분들은 일단 국회의원 보궐선거로 가는 것이 맞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럼 이게 이제 변수는 있습니다. 과연 국회의원 보궐선거로 나갈 수 있는 지역이 어떤 곳이냐. 이게 지금 확정이 안 된 것도 많잖아요. 그렇죠. 뭐 대구만 보더라도 어느 분이 대구시장 후보가 되냐에 따라서 비는적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지금을 그 어떤 걸 정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그냥 원론적으로 한동훈 전 대표가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가야 한다는 명분은 좀 많이 쌓여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방법은 무소속이죠. 네. 무소속으로 나간다면 전제 조건은 하나 있습니다. 우리 뭐 네. 시장님 아시겠지만 민주당세가 일단 좀 약한 곳에서 이게 3자 분할이 안 되는, 그러니까 국민의힘 후보와 한동훈 전 대표와 뭐 민주당 후보가 이렇게 막 같이 경쟁하게 되는 이런 일이 생긴다면은 민주당 후보가 좀 덕을 봐버리는 그런 선거구 같은 경우는 이거는 오히려 그냥 나가가지고 둘 다 떨어졌다 이런 이야기 드리는 것도 상당히 부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다 따져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좀 고민스럽다. 그렇지만 그런 이야기들은 충분히 나올 만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네. 저번에 제가 한동훈 전 대표가 무소속으로라도 부산이든 나가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안 나갈 것 같지만 나가야 된다고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좀 옛날 얘기를 하자면은 성호 이익이라고 하시잖아요. 성호 이익, 성호 사설 옛날 역사책을 배웠죠. 그분이 지금도 통용될 만한 말을 멋있는 말을 했더라고 보니까. 세상 일에 가장 중요한 거는 어느 개인의 운이 좋고 나쁨도 아니고 네. 옳고 그름도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면 세라는 거, 세력. 세력. 응. 네. 세력을 가져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다 이거지. 근데 세력을 갖는 일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정치인도 보면은 아무리 학력이 좋고 뭐 해도 팬덤이 없는 사람이 있어. 이건 타고나는 거예요. 억지로 안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장동혁 전 대표가 한동훈 대표한테 가장 컴플렉스를 느끼는 게, 왜 저 사람은 팬덤이 저렇게 많아. 나도 서울법대 나오고 판사하고 했는데 말이야. 그래서 저는 이번에 한동훈 대표는 무엇보다도 나가야 된다고 봐요. 무소속으로. 그래서 개헌 반대 그 결기를 이번에 보여줘야지, 또 간보듯이 끝나고 망가지면 그때 나한테 기회가 올 것이다. 절대 나는 아니라고 보니까 이번에 평택이든 아니면 대구든 좀 나갔으면 좋겠어. 나가서 이준석 씨도 나가서 됐잖아요. 어쨌든 쉽지 않은 지역에서 그렇죠. 동탄인가요? 그래서 한동훈 대표는 결기가 필요한 시점이고 결단의 시점이 와 있지. 여기서 자꾸 또 뭐 생각 많아지고 하다 보면은 안 돼요. 그러니까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잘했습니다. 바람이에요. 예. 네. 그래야 국힘도 삽니다. 바람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사실 오늘 근데 의원님 나오셔가지고 너무 많은 분들이 슈퍼챗 응원을 막 지금 그러세요? 네, 정성구 의원님 화이팅 응원합니다. 밀리지 말고 싸우시길 응원합니다. 슈퍼챗 많이 들어왔어요? 오늘 엄청난데. 아이고 예. 이거 아우 어떡하죠? 제가 또 나 출연해서 도움이 됐다니까 너무 좋네요. 너무 많이 됐습니다. 앞으로 많이 시청해 주세요. 감사합니다.